예, 먼저 번에 한명숙 전 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그런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 그러한 이제 재심 논의가 있는 중에 예,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담스럽다. 이제 결백은 스스로 주장하지만 다시 재심하는 거가 부담이 될까? 이제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찔리는 게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수를 자처하는 쪽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바로 여성 특유의 소심한, 뭐 좋은 말로는 조심스럽고 이제 세심한 거고, 좀 나쁜 말로는 이제 확실히 따지고 그냥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이 상대 진영이 계속 이용한 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방금 한 전 총리가 이렇게 그런 재심이 부담스럽다는 걸 가지고 이건 유죄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보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네? 그렇게 막 탄핵 무슨 시위 뭐 그렇게 촛불 시위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냥 사과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검찰에서 뭐 대통령이 공범이다 그런 소리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공세에 있을 때 어떻게 뭐 제대로 대응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미 탄핵을 전후해서 엄청난 이제 시위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촛불 시위를 맞불 놓는 그러고 탄핵 이후에도 계속 그랬을 때 스스로 나서서 또 좀 뭐라고 좀 얘기 좀 하고 같이 성명 발표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자기 주장을 했으면은 그게 얼마나 양상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또 탄핵을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탄핵된 이후에도 구속되기 전에 정말로 이렇게 투사의 면모를 보여서 어떻게 뭔가를 그렇게 보여줬더라면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얘기는 보수 투쟁가라는 이제 그런 계층에서도 다른 분들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런 행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했다는 게 최근에 선거 때 편지 하나 보낸 거라는데 그거는 너무 늦고 효험이 없었고 한참 시위가 있고 탄핵이 진행될 때 어느 정도라도 좀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소심하게 이렇게 물러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여성이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강하게 대처 못하고 그걸 또 반대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대 쪽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소심했던 그런 것을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분한 그게 정말 잘못했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으로서 이렇게 보는 거는 모처럼 여성 대통령이 탄생되고 그리고 뭐 비주얼상에서 행위예술가 낸시 랭스의 말씀도 있듯이 비주얼이 되시니까 국민에게 좀 더 살갑게 됐으면은 정말 국민 지지를 받을 거라는 초기의 충고. 그 말 그대로 정말 여성 대통령으로서 패션도 초기에 많이 화제가 됐었죠. 과연 어떤 패션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패션 디자이너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그날 패션을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그날 한 달에 10번이라도 새로운 옷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낭비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패션 디자이너가 출품해서 대통령이 입은 옷은 입고 난 다음에 경매에 붙여가지고 사회기업 금액으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계속 패션을 이제 보이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패션 산업도
활성화되고 나라 전체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허구한 날 그냥 인민복 같은 그 바지만 입게 하고 기껏 한 게 색깔이나 다르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노란색 옷 입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때문에 뭐 황제의 그걸 감히 그랬다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냥 그러지 않길 바랬지만은 어쨌든 초기에는 중국의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후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반대 오히려 이제 중국의 음모로 물러났다고도 그런 말씀도 많이 하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패션 언어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좋은 패션을 보이고 패션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적인 어떤 그 대통령이 그 종식 서성에 나올 때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아주 놓친 것은 그야말로 두고두고 그러니까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잘못했나 국가에 해를 끼쳤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저 같은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물론 다들 일축할 테고 뭐 국정농단이 중요한 거 아니냐 아무 자격도 없는 유치원이나 운영했던 그런 사람이 국정에 대해서 막연을 가지 연설문도 보고 이것저것 뭐 조언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정농단이 아니냐 본질 아니냐고 분명히 그들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는 뭐 국정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뭐 정치라든지 그런 그걸 조정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의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뭐 여러 이제 어떤 대통령의 일에 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제 영향력은 뭐 생략하더라도 인도를 거의 국빈 비슷하게 방문했기도 하고 대통령 대신에 심지어는 이제 그 사실인지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을 앞서 걸어 나갔다는 아주 그런 얘기까지도 들립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왜 엉뚱한 소리냐고 하겠죠. 김정숙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인데 당당한 부부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아마 진보적인 것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그럼 진보적인 관점에서 지금 입법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적인 관점에서 동성 부부 뭐 얘기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성 대 여성도 어떤 그 부부가 될 수 있게 한다. 뭐 그렇게 심심찮게 그걸 입법하려고 막 광고 기사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이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인간 일생 중에 가장 가까운 인연의 사람, 가장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성, 남성 대 여성, 여성과 남성의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죠. 동성이 가장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꼭 그런 뭐, 성적인 섹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성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같은 성인으로서 가장 가까운 이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이제, 그렇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동성 부부일 수도 있지 않느냐, 꼭 이성이어야 되느냐, 같은 동성으로. 물론 혼인 신고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안 돼 있죠. 그건 우리나라 제도의 미비로서 아직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의 미비 때문이고, 그것을 뭐,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동성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부부라 할지라도, 동거라 할지라도 부부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부라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보적인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좀 더 비약해서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성 부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애자의 결혼 부부에 비해서 이렇게, 동성애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 부부와 같은, 동성애자를 하든 말든 우리가 상관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봐서. 동성의 부부라 하더라도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이었다면 부부가 아닌 가장 한 사람과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부부라고 가정한다면 최순실 씨의 간섭은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독신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진보적인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생겨난 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때 측근들은 바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며 최순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다죠. 그러려고 날 지지했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남자들 관점에서는 참 한심하죠, 진짜. 아이고, 왜 그래? 그 충고를 버리고 그래. 하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부인이 이른바 빨치산의 딸 그런 얘기하니까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하고 한마디 해서 박수를 받았죠. 그리고 당선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 아내를 누가 뭐라고 해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의리입니다. 이성 부부로 가면은.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이성 부부의 친밀도, 그에 준하는 그만큼 친밀한 사람을 버리라 하는 걸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두고두고 비난 받게 된 겁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내를 버리지 않은 탓으로 물론 아내를 선거 전에 버렸다면 당선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당선 후에라도 아내를 버렸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일로 퇴임 후에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가까운 측근, 부부와의 준하는 만큼 가까운 측근을 버리지 않았다는 죄로 이것은 우리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심한 여자의 입장에서는 버릴 수가 없었던 그 노 전 대통령이 아내를 버릴 수 없었던 그 이유와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 쭉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으로서 그 취한 태도일 뿐인데 이것을 상대방 남성 위주의 그 모든 진영 각 진영이 다 남성 위주니까 남성 위주의 상대방 진영에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차라리 2016년에 당시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독 만났으면 오히려 서로 간에 여성으로서 이해하는 입장에서 좋은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는.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내놓지 않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아마 그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 추미애 전 대표가 그랬다면은, 단독 면담을 했다면. 그런데 이것도 그때도 당연한 건데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자고 그러고 대통령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못 만나게 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결국 그 이유는 뭡니까? 그냥 여자들이 감히 여성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흔들 것이냐? 그것이죠. 그런 이제 남성들의 어떤 불허죠. 남성 위주 사회가 허가를 안 한 거죠. 이렇게 지난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중요한 건 여성 지도자들이 정말 존중한다면 그들의 여성적인 면모를 다 존중해서 그 여성적인 어떤 통치 지도 그걸 다
주로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억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여성 대통령 총리까지 다 배출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제대로 배출한 거가 결과가 아닌 걸로 막 평가가 되고 지금 와서 겨우 그래 여성 국회 부의장이 나왔다고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건정사상 최초니 아니야 뭐 그러는 실정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어쨌든 지금의 정권에서는 어떤 진보주의를 상당히 존중하려고 하고 또 지금 여성 장관들도 또 그럭저럭 잘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보를 표방하는 정권 하에서 여성의 어떤 고위직은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설령 지금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이라 하더라도 대등소이한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뭐 여성 할당도 다 양당이 다 이제 합의한 거고 그러니까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면 그야말로 성정은 남성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껍데기는 여성이 돼 남성과 거의 동일한 그런 사람일수록 좀 더 유리하고 이 중요한 상황에서의 여성적인 그 면모가 어떤 이제 그 더 메리트로 작용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마 좀 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